그 생가사를 이제 도가 뭐 이렇게 도덕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유아무로 이렇게 또 유무상생 또는 유무상급 또 유무상전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대입해서 볼 때 이제 삶하고 죽음하고가 서로가 상존하면서 또 상극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대원리 개념으로 어떤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죽는 순간을 누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이미 약간 동의가 돼서 우리 사람 몸을 자기 이제 깨닫는 거 할 때 화두 이렇게 잡거든요. 몇 년 전에 나와서 지금 한번 뼈 같은 게 뭐 오래 가면 한 7년 바뀐다네요. 그럼 7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나는 같은 세포가 거의 없는데 그거 놓고 보면 남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똑같다고 하는 걸 왜 똑같다고 그러는 거냐, 뭐니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닮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냉철하게 따지면 이제 동일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도 이거는 전에 나는 나인가, 지금 나는 죽은 나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변화된 나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 육체가 그대로 놔둬서 움직이지도 않고 땅에 묻어야만 됐을 때, 그때 의사가 죽음이라는 판정을 내렸을 때 후회네 라는 거는 생사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나가 이 고비일 거예요. 사실 생사 문제는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걸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그때 이제 바뀌어가는 것도 끝났어요, 이제 그때는. 근데 그때 뒤에 나라고 할 만한 게 그건 남아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뇌수술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철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전신마비를 해야 되는데, 마비를 하면 나는 그 의식이 분명히 이를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죽음하고 무엇이 다를까 한번 그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순간에 한번 깨어 있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말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많이 고생이 되시네. 대단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때 참 묘한 게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그 의지는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불이 확 꺼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전혀 다른 곳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혹시 이런 것처럼 진짜 이런 육체가 없어지면서 다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착각이랄까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그 불신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다시 이제 의문을 생기게 이제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건 뭐고 영혼이라는 거고 또 다른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과 영혼은 또 무엇인가 뭐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겨서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도가 멋있을까 이러고 아니 이게 힌트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때 수술을 해야 될 생각이 계속하고 있었으면 지금 자신있게 얘기해 줄 텐데 거기 이제 그런 걸 익숙하게 하면 좀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승승격적 제가 몇 번째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적절한 상태.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화두가 돼가지고 이걸 어떤 상당히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치 상태를 가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분 상태가 오늘
종이 이렇게 쳐다보이고 이렇게 일단 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잠잘 때도 이제 저는 시도를 할 때 잠잘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몸은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는데 나는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도를 조금씩 해보면 다음날 일어나니까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몸이 이제 피곤하게 쭉 이렇게 깔아서 난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취 된 데다 그냥 싹 잊어버려요. 그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데 뭐 조금 잠하다가 보면 그냥 놓쳐버려요. 저는 상태가 있습니다. 놓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취도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건 제가 생각도 못 해본 상태인데, 물론 마취를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일단, 종이스럽게 보이고, 그런데 나는 근데 마취도 그래 했는데 나는 잠자는 것 그리 못 해봤다는 게 참 조금 억울한 기분이 약간은 드네요.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할게요.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살아있을 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걸 추론으로 일단 찾아서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런 쪽의 주제를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갖고 생사가 뭐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주장을 하기 전에 일단 생각을 먼저 좀 토론해 보시면 저도 주장을 좀 얘기하고 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사후의 체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꿈꾸는 상황이 우리가 죽고 난 게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시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을 끌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꿈에 나타나는 내가 그냥 느끼는 완전한 나는 아니구나. 굉장히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꿈꿀 때 내가 돌아다니는 거나 또 하나 사실 더 재미난 게 하나 있긴 해요. 유체이탈이라는 체험을 이제 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유체이탈이라는 게 제약이 몸을 놔두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죽음 이후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유체이탈 수련을 하는 이제 자유제주를 하거나 아니면 유체이탈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 좋으시라고 제가 사례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 처 같은 경우에도요, 또는 정신과학회 오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사례가 더 많고요. 남자도 습관적으로 자기가 유체이탈을 하는 또 아주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을 좀 봤어요. 제 처는 요새가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그랬대요. 한참 가다 보면 저 밑에 자기 걸어가면 있대. 학교에. 자기가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죽어서 보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 본 거예요. 근데 자기 떠 있어. 근데 밑에도 걸어가. 그러니까 걸어가는 내가 있고 쳐다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사실은 드문 사례예요. 대개 유체이탈 하면 얘는 몸은 정신 놓거든요, 대개는. 그런데 제 처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전 또 꽤 봤어요. 얘기가. 그리고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치학기 예전에 저희가 강사로 모셨던 사람 중에 강산의 형이 있어요. 강산의 우리 형들이 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또 스님이고 그래요. 그 집안이 또 그 복잡한 집안인데 그 사람이 자기는 지하철 타다가도 가끔 넘나간대요. 그러니까 지하철 열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자기 제자를 누군 거 꼭 데리고 다녀요. 꼭 데리고 다녀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잡아주든가 이러는데 자기 정말 싫대요. 아무 때나 나니까 컨트롤 안 되면서 그냥 컨트롤이 안 되니까 버스 탈 때나 지하철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저거. 갑자기 딱 나가는 거니까 그냥 조는 것보다 더 팍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래요. 여기서 자기가 했던 체험을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소중한 체험들을 들으면 거꾸로 그 체험한 사람보다 더 해석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는 유체이탈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 유체는 내 안에 이 사고와 여러 가지 담당한 어떤 게 있는데
얘가 나가는 거고, 나갈 때 무슨 끈 하나를 놔두는데 잘못해서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많아요, 이 설이. 그래서 이 수련법이 따로 있는데 미국의 로버트 몰러 연구소에서 유체이탈만 전문적으로 시키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할 것 같은데 E.T.에 나오는 이 영화 E.T.에 나오는 그 외계인처럼 생기는 그 스승 요다? 요다. 요다. 이게 한국어로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미안하다. E.T.가 아니라 스타워즈 되겠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요다가 그 로버트 몰러 연구소에 있는 그 가르치는 사람을 많이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도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양쪽에 이제 그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유체이탈을 시키는데 그것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학습기예요. 학습기. 아시겠죠? 이 학습기 그 차이가 약간 다르게 하면 그걸로 했는데 가끔 이제 간질도 된다면 이래가면서 규제를 이제 MC 스퀘어. 그런 건데 거기에 초보고요. 이제 거기서 양쪽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유체이탈을 시키는 수련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유체이탈을 하면 재미나게도 연계를 다녀와요. 천당도 다니고 지옥도 다녀와요. 근데 외국 애들 다 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선생만 이제 갔다 왔다고 이제 누가 하거나 안 믿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이게 수련하는 사람들이면 자, 오늘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셔서 일제히 유체이탈을 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당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천당과 지옥이라고 쓰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천당이라고 머리가 그린 데가 사람마다 달라서 이게 명가명 비상명가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당, 저 사람이 천당이 다 다르잖아. 시도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구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섹터를 그려놔요. 2원, 2, 2, 3 이런 식으로. 오늘 섹터 2에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거의 없어요. 다 그걸 떠올리고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에서 만나서 만난 사람과 만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가서 어디 갔다 뭐 어느 천당에 갔다 뭐 이런 그걸 쭉 보고 와서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깨어나면 거기서 이제 헤어져갖고 집에 가면 그거를 뭐 했다는 써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우리 여기 만납시다 하면 와가지고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원래 수련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들 해가지고 우리 동양이나 특히 이제 수련 잘못하는 사람들 뭐 신비한 바로 나타나면 대단한 줄 아는데 네 이거 유체상 당연한 거 그래놓고는 그거를 대조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같으면 같이 한다는 거야, 그죠? 그 대신 써갖고 왔으니까 딴 사람이 어떻게 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도 뭐 봤어, 이거 안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보고 똑같이 얘기하면 우리 몇몇은 손잡고 가는데 누구는 안 왔고 왜냐 어떤 사람은 2초에서 만나는데 2호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온 사람만 근데 만났다는 사람부터 다르면 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련을 하거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일 수가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가서 만나서 자기가 본 거 옷들을 딱 써가지고 가서 한 일까지 이제 해갖고 정리를 이제 하는 이 수련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수련법은요 나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유체이탈 하지 않고 거기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세계적으로 많이 떠서 일본에는 일본 담당자도 있어요. 일본 담당자가 우리나라 와서 강의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당연하고 그 사람들 말고도 거기는 유체이탈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유체이탈하는 사람이 그렇게 냉철하게 수련하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는데 유체이탈하는 사람이 정신학교에 제법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데도 나오지 그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 유체이탈하는 걸 있다고 놓고 보면 생사에 관한 판단이 생각보다 쉽죠. 유체이탈할 때 표시가 나오면 그분 나가면 이게 아무 생각 못해요. 그냥 모으는 그 심한 법이 이런 얘기 들으셨을까요? 달마가 유체이탈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
딴 게 들어왔어. 화장을 했다고. 화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거렁뱅이 같은 거 들어갔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령계에서는 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팩트라고 본다면 많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접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마드사나 유체타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자기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그 상태로 있겠죠? 그 상태로 더 살다 죽을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생사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봤니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내가 죽은 다음에 알려줄게 했더니가 말이 안 통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요. 근데 죽음의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를 찾아놓고 보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체이터라고 죽는 거하고는 달라서 유체이터는 갔다 와서 몸이 썩지는 않아요. 뭔가 연결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리가 끊어질 때 이제 이 육체가 죽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죽는 건 이게 딱 나갔을 때 몸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고 그 드물지만은 그 자체가 그것도 유체이탄에 속하나요? 아니, 유체는 아니에요. 꿈은 꿈이에요. 꿈도 이래요. 꿈을 수련을 해서 원하는 꿈을 마음대로 꾸는 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유체이탈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무의식을 통제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꿈은 되게 드라마. 그 꿈을 저 그런 얘기 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꿈을 일부 꾸는 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빨리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빨리 대답하면 주제 딱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꿈이라는 게 뭐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꿈을 원하는 대로 꾼다는 건 내 무의식을 통제해서 내 의식으로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련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현재의식, 의식을 나누면 이렇게 돼요. 현재의식, 잠재의식. 잠재의식 더 들어가서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고 가장 중요한 순수의식 또는 절대의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은 이 여러 개를 현재의식으로 이걸 다 넘어가서 이 순수의식이 내 의식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과 사회라는 것부터 거의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자기의 방해받지 않은 원래의 의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갖고 그걸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무의식을 정화를 시킨다던가 어떤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편적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목적이 하나 또 있어요. 원하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내 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저 벤젠의 방정식 이게 모르겠는데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가 들어가고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도대체 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 고리식이 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뭐 찾았죠, 우리. 그런 식으로 로또 번호도 네? 얻어내겠네요. 물론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리, 그 답을 찾는 사람이 그 답의 원리까지 들어가서 이 답이 왜 떠오르나까지 못 간 사람은 원하는 대로 꿈을 꿔도 원리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궁극적인 순수의식을 닫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이라는 건 그게 왜 그런가를 찾아서 들어가서 내가 왜 꿈을 마음대로 꾸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술에 빠지지 않고 원리를 찾아서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도와 술을 동시에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미만 보는 거죠. 남이 볼 땐 도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르고 죽게 되죠. 근데 현실이 어찌 보면 꿈의 연속일 것 같은데 굳이 그 자고 있는 상태까지 지배를 한다는 지배욕을 좀 그 상황까지 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좀 지배라기보다 지배라는 단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에 속으면 안 되시는 게 네. 순수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건 의식의 모든 걸 지배하겠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그런 단어를 안 쓰죠. 수련하는 사람이 지배니 통제니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서양에서는 철저하게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컨트롤이 되니 안 되니?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컨트롤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내가 외워서 쓰는 컨트롤이 아니라 오늘 그 처음 하신 자발공 같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거 한번 맡겨볼까? 이것도 컨트롤이거든.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한번 네 맘대로 해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야. 내가 맡겼을 때만 가능한 통제거든요. 이 통제. 그러니까 통제의 최고급은 통제를 안 하고 원래대로 드러나게 놔주는 통제. 이게 최고급 통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아무가 같다든지 통제와 무통제가 같다든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라는 단어나 이 수련에서는 나 싫어하는 단어들 있죠. 분별, 통제, 지배.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나빠 보이지만 어떤 걸 지배하려고 하느냐, 어떤 걸 통제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지배고요, 제대로 된 통제고, 제대로 된 조절 장벽이죠. 그걸 우리 동양에서 그냥 조절 내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통제는 그냥 그게. 그러니까 단어에 절대로 속지 말고 왜 어디다 그런 단어를 쓰느냐를 놓고 보면 이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꿈으로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냐가 아니라 지금 유체이탈 같은 걸 못하는 사람이 꿈은 노상 꾸는 꿈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꿈에서 복권만 타려고 한다든가 또는 뭐 화학 실험실만 타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꿈 잘 꾸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근데 그 유체이탈이 그 학교에서 인정 못 받는 거는 꿈이랑 유체이탈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구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은 구별 못해서 그래요. 두 개 섞어서 쓰죠. 수련 좀 하셨나 봐요? 네? 수련 좀 하시나 봐요? 뭐 관심은 있죠. 예, 반가워요. 실제로 유체이탈과 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책을 안 썼고요. 책을 쓴 사람들은 남을 것 같아 섞어서 그래요. 그런데 구별해서 써놓은 책도 있어요.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소개가 덜 되든가. 근데 제가 그 정신세계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어떤 그 문제의식은 너무 음지에만 있고 그 학계라는 어떤 양지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신과 학회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런 철학이나 뭐 심리학 그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렵죠. 왜 어렵냐면 정신과 학회에서 정신과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명지대 임성민 교수라고 있었고요. 우리 충남대 장동순 교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자들도 좀 있는데, 그거를 정식으로 학과를 만들려고 할 때 기공학과나 이런 거는 이제 학과가 등록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있죠,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생겨가지고, 뭐 풍수도 뭐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따로 학과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철학이나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지. 아유, 안 되지. 왜 거기다 넣어요? 그 철학이나 심리학은 그 이성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과학의 영역인데 정신과학은 그냥 이제 약간 사이비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심리학을 왜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통계랑 그 통계를 비롯해서 이렇게 정확한 그런 팩트가 있잖아요. 통계적인 기법은 네. 그냥 수학적인 기법이에요. 확률에 불과해. 그래서 그거는 정신과학에도 많아요. 여기 정신과학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오셨죠? 예. 정신학회에서 통계적인 기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 통계적인 기법이에요. 원래 학위 받는 게.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은 별로 인정받지 않아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대로 된 팩트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누구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이론이 이제 돼서 제한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해외 자료도 가끔 보시나요? 우리나라 자료 주로 봐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답답해서 그래. 해외에는 생각보다 많이 가 있고요.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가 아니라 지금 꿈에 관한 것서 해석서부터 뭐 수의 신비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잘된 책들은 다 서양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원래 신비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고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지. 점성술의 대가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사람은요, 천문학과, 시와 과학과 이걸 동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거의 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공이 다 나눠지면서 심리학은 말이죠.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나쁠 정도로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심리학은 철저하게 사실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심리학은 내가 볼 땐 과학적이지 않아.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심리학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불교는 따지고 보면 심리학이거든.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 때문에 그러셨는데, 의외로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서양 거꾸로 들어와, 지금 우리나라에. 거꾸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그걸 찾아서 거꾸로 우리나라 좋은 걸 소개해서 그걸 덕분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켄 윌버 혹시 아세요? 켄 윌버 쪽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거기를 좀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이제, 대학에서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켄 윌버라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학자인데도, 그게 정식 학교에서 거쳐가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어떤 검증 그 절차를 뚫고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 공부를 많이 했네, 캔일부까지 했으면. 원래 전공은 뭐예요? 저는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 본인 전공이나 전공이 좋아서 살짝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예. 저는 17살 때 화학 세상을 이렇게 변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했었는데, 그런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좀 사이비 교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체이탈 같은 건 사실 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실제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수능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염력이라든지 이런 건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만 해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제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교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도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이제 명상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있어요. 철학 쪽으로. 그래서 이제 철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27인데, 네, 그래서 지금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천서 써줄 사람 찾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공은 하진 않아도 찾으려고 하시는 철학으로 이제 성함은. 철학? 네? 이름. 저는 이동원이에요. 이동원.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철학에서 너무 이성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영성은 크게 보면 감성적이잖아요, 이성보다는. 크게 보면. 아니. 그만 마음대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성이랑 영성을 좀, 앞으로의 시대는 이성이랑 영성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목도 단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은데 뜻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철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 충고드리고 싶네요. 토론 전에.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시면 안 되고요. 서양에나 세계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동원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영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막 떠들어서 그렇지, 서양에서 나오는 영성의 개념은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거기도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혜,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사랑하고 소피아,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어서, 근데 지금은 이론이 많아졌는데 분석 철학이 어떻고 무슨 철학이 어떻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체이탈이든 뭐든 간에, 유체이탈이라는 따로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설명하려고 이제 우리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데 그 단어를 쓰나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아지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거는 여지껏 공부하셨던가 살아서 겪었던 또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갖다 규율을 용어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쓰나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걸 거예요. 그냥 삶의 진리를 표현하는 학문이지.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하니까 철학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규율하고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때에 잘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해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게 똑똑해야 잘할 수 있는 학문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성이 이성이라는 이런 단어는 그냥 좀 더 정리된 다음에 막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미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터넷 보고 오셨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정신과학회도 벌써 올해가 20주년이라 20주년에 상당히 많은 논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것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자,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체이탈과 꿈은 그렇게 다른데 꿈에서도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나 이런 쪽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더 깊이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유체이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꿈하고는 설명이 다르게 진짜 생사 쪽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갔는데 끝만 딱 떨어지면 이건 썩어. 선생님 그 대목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여기 오면 꼭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항상 못 잡았어요. 근데 평소에 궁금했던 게 오늘 또 마침 주제를 생각하는 이렇게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치 이탈인지 꿈인지 약간 그 중간 지점? 아리까리한 그런 시간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이제 좀 죽을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강요를 안 해가지고 약간 이제 마음의 상처. 근데 이제 그게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 남들 다 잘 때 한방에 같이 자고 있는데 혼자 너무 고열에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막 뜨거운 물이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내가 죽는 거라 이런 느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 이제 어느 쪽에서 그 소외감과 굶고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좀 불을 켜고 나를 좀 감염을 해줘야지 내가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런 좀 체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한 8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2번 쓰는 남자들이 몇 명이 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많이 우리가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저승의 사람들이 가게. 근데 실제로 2번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게 공단이에요, 공단. 이렇게 막 뻘쩍뻘쩍 빛나는 좋은 천으로 빨간색 그 입은 사람, 노란색 입은 사람, 뭐 초록색 이렇게 한 5명의 그 정정들이 2번으로 이렇게 뻘쩍뻘쩍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수레를 막 맞더라고요. 근데 너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딱 느낌이 제가 저기 타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어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태웠어요. 그건 몇 살 때 했어요? 8살 때.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탔는데 저를 이제 그 밧줄을 묶더라고요. 먼저 가야 되죠, 묶다가.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제가 막 버둥치면서 나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거기 깨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너무 생생하고 근데 저는 그때 가슴 제가 죽었다 그 느낌은 그때도 열이 너무 나서 이게 완전히 이 정말 그 나중에 내 시력 저기 눈 이게 열이 저기는 눈이 멈다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또 그리고 이제 그게 한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고열에 시달려고 막 그 천장이 누워서 있으면 천장이 떠내려간다든가 집차가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 홍수 속에 막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항상 그런 위기의 그런 느낌을 극복하다가 그거는 이제 꿈인지 뭔지 근데 저는 그게 꿈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꿈은 정신 속에 자기가 어떤 만들어내는 지점이라든가 어떤 기억이라든가 그런 게 혼재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어떤 실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그 2번 사람들이랑 이렇게 했던 거는 꿈의 착각이 아니라 그게 실제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는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제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또 한 유체 이탈 체험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럴 때가 항상 이제 저는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유체이탈 체험을 위해 설명해보세요. 네? 유체이탈이라고 정의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30살 넘어서 한 유체이탈이라고 생각되는 체험은 어떤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 좀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이 쉽게 말해서 뭐 까부러져 있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몸에서 열이 나고 기운도 없고 막 그러는데 막 땀도 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천장에서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유체이탈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책에서만 보던. 그때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도 밤도 아니에요. 밤도 아니고, 낮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오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이제는요, 이렇게 제가 몸이 막 날아서 별까지 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막 지구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별들이. 잠자는 게 아닌 상태에서. 네, 근데 막 그 쏜살같이 몸이 막. 유체이탈이요? 아니, 엄청 빨리, 막 번개가. 그러니까 지금 선잠 상태도 아닌 거죠, 그게? 예, 근데. 누워는 있었죠? 근데 제가 자주 누워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허리가 누워있는 거 같은데.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그냥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때는 밤이었거든요. 막 날아가서 지구도 보이고 딱 보이더라고요. 엄청 빨리 막 별들을 보고 이게 정말 미친듯이면서 이거 안 돌아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어떻게 이제 도로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남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여기 이 자리니까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무슨 햇소리 이런 얘기 할까 안 하는데 근데 평소에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런 체험 등등 해가지고 뭐 저는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죠. 관심 많고 이렇게 여기 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너무 궁금했는데 책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저는 지금 사실 종교는 없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불가지론자고 죽을 때까지 저는 불가지론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나 그건 미리 예언 안 해도 되고요. 네. 아니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떠나서 체질 자체가 어디 소속되면 거기 꾸준히 다니는 걸 절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제가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래도 비교적 가장 끌린다고 생각하는 건 스웨덴 보는 거 아시잖아요. 스웨덴 보는 게 그 연계 체험.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그 막 별나라 막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좀 그게 좀 끌려요 사실은. 근데 불교는 좀 접근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저는 그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윤회랑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후에 그 영혼의 얘기를 하는데 왜 불교에서는 기독교도 했었어요, 이제. 그랬어요? 했었는데, 중간에 없었어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스웨덴 분들의 그쪽의 그 영계 세상, 그 영혼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영혼의 그룹들이 그 세계를 여행하고 오는 거. 뭐 그런 거, 인사체험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동의는 하는데요. 또 하나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100% 그걸 보지 않은 이상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연하게 왠지 땡긴다 이러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질문 드리면은 그걸 하기 지금 서술이 길었는데 그 서양에서 사후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동양에서 근데 이쪽에 훨씬 더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양에서는 그냥 뭐 소울, 스피릿 이런 식으로 정신, 영혼, 마음, 의식, 감정 이런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영, 혼, 백, 너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그 외에 뭐 의식 있고 뭐 감성 있고 마음 있고 엄청 많잖아요. 정신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특히나 영과 혼과 백과 넉을 나누는데 얼핏 옛날에 그 책을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게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뭐 그게 떠나서 뭐 남은 찌꺼기는 또 뭐고 근데 읽어서 이게 딱 착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낄 때 이게 책으로 읽어서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오묘하고 뭔가 이런 그런 세계인데 이걸 좀 비주얼적인 그런 이미지화 시켜서 탁 하면 뭔가 이게 탁 체감이 그렇다고 그걸 또 도시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여기 우리 보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좀 질문이 됐나요? 아니, 좋은 내용인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건 우리도 이동원 씨도 얘기하셨지만 또 귀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귀한 체험을 하셨는데 질문은 몇 개 되네요 지금. 우선 내가 하기 유체이탈이냐 아니냐, 그죠? 제가 볼 때 꿈과 유체이탈이 섞였어요. 유체이탈도 분명히 있어요. 유체이탈은 우선은 간단해요. 내 몸이 여기인데 위에서 떠서 보면 유체이탈 맞아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개의 경우 이제 나가서 위에서 보고 있는데 밑에서도 보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서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이제 드는데, 어쨌든 유체이탈이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은 생과사에 관한 문제를 표현하는 데 훨씬 이제 용이하죠. 왜냐하면 죽어본 게 죽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 있는 대목이 유체이탈이 가장 설명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유체이탈을 수련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우리 이동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대체로 보면 좀 신기하게 하다가 조금 이상해 장사꾼 같은 냄새가 나게 수련을 하기 때문에 유체이탈을 서양에서 그 로버트 멀로 연구소인데 로버트 멀로라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정확하게 그걸 지도할 수가 없어요. 왜 지도 못하면 자기가 안 해봐서 그래. 자기가 해봐야 어디로 가면 잘못되면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네가 만든 여기인데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서 야 영계라는 게 있는단 말이야. 죽으면 가는 이렇게 하면은 뭐 찾거나 뭐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체험은 이게 이런 거예요. 유체이탈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유체이탈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연습을. 그리고 꿈을 갖고 공부를 하려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은 또 한 번 꿈 거 갖고도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천재과.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으냐면, 저는 그래요. 수련할 때 지도하든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하는 소리를 보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걸 언제든지 재연습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해요. 우연히 한 우연히 한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절정 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픽을 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거 한 번에 발상이 오죠. 예를 들어서 아까 화학식 벤젠 보리식을 본 사람은 벤젠 보리식이 뭐 어떻게 된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꿈에 쥐 꼬리들을 물고 뱅뱅뱅뱅 도는 걸 보고 거기서 산소 6개, 탄소 6개를 결정해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벤젠 보리식 세상에 첫 탄생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되지 수도 없이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그거다 대고 불교에서 화두선처럼 이게 내 생각이 오매불망 그 생각으로 또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하다가 보면 최소 원리는 다 몰라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두 번의 체험밖에 없단 말이죠. 아니면 수시로 나가는 걸 걱정을 했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체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보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안내자도 있고 그랬지. 근데 안내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뭐 천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데려간다 그러면 못 돌아와도 좋은 데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또 혼자 가다 보면 못 돌아올 것 같고 찝찝하죠, 이게.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래서 수련법들이 단전호흡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체이탈처럼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단전호흡은요, 단전호흡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을 저는 이제 그 단어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보통 지금 주류파 단전호흡은 안에 기운을 만들어서 결국 열고 내보내요. 그래서 유체이탈을 그냥 되지 않는 사람을 유체이탈처럼 기운을 만들어서 여기다 자기 정신을 실어가지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여기서 나오면은 걷는 연습시키고 날아다니는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대로 어디든지 날아가는 연습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태양 누가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수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그걸 하려면 오래 살아야 돼. 100살 넘기, 200살 넘기 이렇게 살아야. 그 날아다니는 게 이 현상계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다 어디나. 그게 되면은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지 않아요? 어디 가면 무슨 글씨 써놓고 글씨 이거. 글쎄, 로버트 멀로 연구소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한국 사람만 봐갖고 그렇다니까요? 로버트 멀로 연구소 같은 데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유체이탈 하려면 믿으려면 간단하게 가가지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 가서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그려갖고 오든가 보고 갖고 오든가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 몇 시에 몇 명 있나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있나를 갖다 그려갖고 와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체이탈을 꿈처럼 얘기하는 사람 말고요. 제대로 한 사람은 가서 실제로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예들은 이제 일상적인 거잖아요. 뭐 무슨 뭐 에펠탑 이런 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문자를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죠. 아 그것도 되지. 근데 그게 되면은 이미 뭐 노벨상을 타고도 남을 그런 업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요. 우리 이동원 씨는 노벨상이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정도까지 간 사람 노벨상 관심이 없어.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지금 듣기가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 그거 찾다가 진도를 못 나가고요. 자기 안에 순수의식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목표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가서 봤는데 이게 진짜 리얼한 건가를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안 해. 한 번 해서 확인되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천당은 어떤가, 지옥은 어떤가, 저 못해 외계 은하는 어떤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필요가 없죠. 그냥 원리만 딱 파악돼서 있는 줄 알면 나중엔 내가 이제 유체이탈 안 하고 앉아서 본다고. 그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제 유체이탈이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거의 모든 거를 보는데 우리가 육신 통해서 천안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원래 실제 수련색이 다 있고요.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일부씩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신비하게만 생각해갖고 그 다음 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동훈 씨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뭘 봤다든가 확인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아, 그 이름이 로버트 뭐라고 하셨죠? 그래. 그 실험하신 분들. 네, 그 사람보다 얘기를 해보세요. 뭐. 이름 알고 싶어요. 이름. 로베트 뭐라고? 아니, 지금 토론해보 일단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내용에 관련됐을 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유체 이탈 수준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영을 떠나 보내서 영이 어딘가 방문을 해서 들고 와서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명대사 이런 분들은 앉아서 천리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앉아서 지금 보고 천리를 내다보고 천리 주고 이게 확실히 더 격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이제 주제가 바뀌는데 그 얘기 격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다녀서 유체이탈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세상에 이게 이제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 필요 귀찮게 가지 않고 앉아서 본다는 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시공이 하나여서 갈 필요가 없이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있는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표현이 결국 이제 불교 이론으로 따지면 그 유체이탈 안만 날라다녀봤자 서로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처럼 되는 거예요. 힘이 침을 바뀌듯이.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스님이 유체이탈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요. 아니,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까지 안 이제 하신 건가? 스님들이 온갖 수련을 해요. 수련도 저는 하고 배설을 하는데 있는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원 씨가 아까 지적을 잘 한 거예요. 뭘 못했냐면 서양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테크닉으로 생각해서 따지고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체험이 있었죠. 이게 진짜인 걸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어디 물으러 다녀도 설명해 주지. 유체에서 한 사람도 본인이 설명을 못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막 무슨 뭐 욕심내지 말라고 뭐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글쎄. 그러니까 그 경우가 이제 뭐냐면 자기가 해놓고 보면 심심하지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되거든. 그래야 자유로워지는데 하지 말라 그래. 못하게 서로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는 정확하게 체험해서 확인해보니 이거 되는 거야. 내 앞에서 칼로 종이 자르듯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면 별로 신기한 게 없어지죠. 내가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인가 봐. 나는 잘 되는데 딴 사람은 못하지만 되나 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만 되나 보다는 사이비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특별한 현상에 전생에 공부해서 그런지 어떻게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이게 좀 쉽게 되는 편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수련법이 여러 개가 있냐면요. 유체이탈 잘 되는 사람이 유체이탈을 수련하는 거고
꿈으로 잘 되는 사람은 꿈으로 하는 건데 서로 부러워하는 게 더 많아. 근데 그렇게 잘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면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원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꿈을 잘 꾸는 거 가지고는 아주 깊이 깨달은 절정 체험인데 이것도. 근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학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절정 체험 한 번으로 딱 치고 올라가면 보통 때 내 체험은 이거야. 그런데 딱 한 번 올라오니까 꿈을 꿨다든가 전사자 꿈을 꿨다든가 전사자를 만났어. 내가 볼 때 전사자 처음 만난 거는 꿈 같아요. 꿈도 굉장히 리얼하게 꿔서 실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때에 봤는데 이거 뭐야? 인간이 정말 이럴 수 있나 봐. 그리고 어떤 사람 집에 전사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 한다고. 그 사람 좀 검은 거 저 사람만 들어가면 그 집에 곡소리가 나더라고.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신과학회에 이거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라를 한 요 정도 보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오라 약간 접신된 사람이긴 한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뭐가 하나 붙은 거야, 산에 가서. 그래가지고는 얘기하는데 보니까 오라를 보더라고. 그래서 잘하면 전사자 보겠는데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 보면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다음 달에 왔어. 그러더니 봤어요 이러더라고. 그 말이 되니까. 아니 되게 되죠. 그러니까 뭘 볼 줄 아는 사람이 관심만 집중을 하다 보면 비슷한 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혀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고 와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맞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봤어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 사람 본 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알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제대로 본 것 같은데 뭘 봤냐 그랬더니 이거 다음에 이제 휙 가는데 그 집에 좀 이따 곡소리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 두 건인가 봤대. 그래서 이래가면서 했는데 그 두 건 그거 보고 나서 오라를 좀 더 크게 보더라고. 늘은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은 그래요. 있는 재능이 원리를 알고 되는 거구나만 알기 시작하면 갑자기 발전을 시작을 하는데 유체이탈이라는 것도 나갔다가 거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달마대에서 뭐 한 것처럼 그 타워서 못 들어가거나 없애서 못 들어가 우리 집까지 갔다니 몰라도 그런 일은 생겨도 이게 뭐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니까 죽어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돌아가고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기 때문에 처음엔 가는 속도가 늦어도 내가 여기서 뭐 달을 떠올린다 그러면 이건 광속보다 훨씬 빠른 생각이라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중에 가장 최고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데 날 줄 안 한다니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지. 귀신과 외계인의 정배가 뭐냐? 당신이 생각. 이 친구를 일부러 만든 적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철저하게 자연성 있게 유체이터를 했는데 한 번은 피크지만 이게 고원, 플라토이스토라스처럼 이렇게 고원천이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성 있게. 이러면 원리를 파할 수가 있어요. 노선하니까. 내가 하는 상태, 심리 상태, 몸 상태를 쫙 놓고 보면 내가 하던 상태를 보편화시키면 남을 유도할 수 있죠. 미국에 할 수 없이 얘기도 해주네. 로버트 몰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걸 보편화시켜서 기계까지 활용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둔한 사람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를 관찰하고 이 현상을 관찰하라.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 속에 다 있거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이 풀렸어요? 아니, 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까 영혼 106. 영혼 106이지, 나는.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넋이 얼과 넋을 나눌 때 하는 거고요. 네? 혼, 네. 한자고, 영 한자고, 백 한자고, 육 한자잖아요. 넋은 우리말이잖아요. 넋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영혼에 대비되는 게 있는 게 그거는. 그래서 영혼, 백,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서양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도 요거에 피지컬 바디, 에테릭 바디, 이모셔널 바디, 멘탈 바디. 그래가지고 다시 층을 아스트랄 바디라는 하나 들어있고, 유체이탈은 이 아스트랄 바디를 하는 거예요. 요 앞에 나. 아스트랄 바디 아래가 100이에요. 다 돼요. 공부하면 다 알았죠. 그러면, 그 계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절 바디까지 있어요. 원위치.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정도까지 몸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어라니까. 영어, 독일어까지 다 번역돼 있고요. 서양 애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의 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 정복을 해내고 이런 쪽으로 풀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사실 인도 책이긴 한데 서양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존재 방식을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물리적인 것까지 연결시켜서 찾아내기도 하는 거죠. 서양에서도 우리 그 조라스토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동서양이 있습니다 하면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조라스토교, 뭐 부하교, 우리는 명교, 뭐 이렇게 명교, 그 명나라, 그런 근데 그쪽에 니체나 전부 다 그쪽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을 우습게 보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갈수록 뭐 같아요. 그리고 뭐 서양은 또 우리보다 노력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요새는 많이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혼배경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뭐를 뜻하는지 알면 해결되고요. 사실 생사의 문제를 다루려면 이 영혼배경의 문제가 사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이 토의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는 상태로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토론이 좀